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기분 좋은 소식이죠. 진짜 오랜만에 또 주식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좀 올라서 이게 얼마 만에 보는 300을 가야지 이제 900을 되는 거죠. 분할전. 이제 지금 장에 지금 애프터마켓 보니까 260까지도 뚫었는데 이 기세를 이어서 계속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르죠. 참 주식은 신만이 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린 효과도 좀 톡톡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약간 자본마켓이 막 그렇게 활황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불경기라고 느끼기도 참 애매하긴 한데 물가는 잡혀가고 있고 확실히 일자리 쪽에 둔화는 보이니까 금리를 잘 내릴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는 반응해 주고 있고요. 근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 포드나 GM, 리비안까지 근데 주요가 포드죠. 포드 GM은 별로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에 대한 시각은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에이커 SDV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은 전혀 준비가 그나마 이제 리비안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이제 신생 회사들은 좀 구색을 맞춰가는데 진짜 클래시컬한 회사들은 아직도 좀 그런 면이 잘 보이지 않은 게 시장에 적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모습들, 여전히 내연기관을 끌고 가려는 모습들, 그리고 그 내에서도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거는 쉽게 만드는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제 앞으로 그냥 소프트웨어를 이식하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정말 많은 거를 다져놓고 생태계를 꾸려가야 되는데 포드나 GM은 딱히 그런 면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친환경이 대세고 자율주행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온다고 믿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여전히 그러니까 테슬라가 기대만큼은 못하고 있죠. 우리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대치만큼도 그렇고 저 역시도 200만 대 200만 대를 외쳤는데 200만 대 가기가 진짜 어렵네요. 이 부분은 제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진짜 폭발적으로 올라오다가도 200만 대 돌파하는 게 진짜 어렵네요. 그래도 주식에 저렇게 좋은 영향이 있는 게 지금 월가에서는 딜리버리를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죠. 근데 상향 조정해도 50만 대가 안 되기 때문에요. 한 분기에 50만 대를 뚫지를 못하면은 계속 뚫어야죠. 계속 뚫어야 200만 대를 돌파하는 건데 200만 대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드나 GM이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사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플랫폼 구축이나 소프트웨어를 유니파이드 된 통합을 한다든지 그냥 컴퓨터 소프트웨어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라 서로 오가는 커뮤니케이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맞추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주식이 저렇게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드나 GM은 아무런 관심이 없죠. 사람들이 45만 대나 리콜을 해도 테슬라가 이 정도 리콜했으면은 난리가 났을 텐데 아무도 관심이 없죠. 어디도 다루지 않지만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포드, GM 그리고 기아도 리콜을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NHTSA나 자기 차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길. 왜냐면 이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죠. 브레이크 플루이드 워닝 때문에 이제 불이 이렇게 워닝 사인이 들어오는데 무려 45만 대. 올해 잘 하면은 이 리콜 수치도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터진 건 없는데 뭐만 하면 40만 대, 50만 대. 현대기아도 있었죠. 몇십만 대씩 계속 막 브랜드별로 그냥 몇 달 간격으로 계속 그냥 맞으니까 다 합치면 올해도 뭐 1000만 대 가까이는 너끈히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섭죠. 저거 다 무상으로 다 고쳐줘야 되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콜이다. 그래서 테슬라 리콜 됐을 때 제가 그렇게 과민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내연기관 보면은 리콜은 뭐 그냥 밥 먹듯이 나오는 얘기니까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시장이 정말 앞으로는 정말 많은 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상에서 썼던
야, 포드 F150 댓글에도 남겨주셨던데 감사합니다. 야, F150 깰 수 있을까? 저도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50년 스펙트럼 보면 한두 번 빼고는 그냥 탑3가 픽업 트럭으로 굳어진 나라에서 그러면 쉽사리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게 참 실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야 이게 큰일인가 싶긴 하실 텐데 반응이.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하는 이런 트랜지션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여기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아, 200만 대는 다시 한번 어렵지만 이미 많은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여러 면에 있어서 테슬라가 굉장히 다져놓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자율주행과 전기차는 이제 중국 아니면 이제 테슬라인데 이 중국 쪽의 사우스모닝인가요? 여기서도 이 테슬라랑 차이나 EV 메이커를 비교해 놨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무인 택시를 시범 서비스 에리어가 지금 미국보다도 더 에리어가 크죠. 아무래도 중국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문제가 있어도 그냥 하면 되니까 데이터 양이나 이런 실측 양. 진짜 이걸 다 시뮬레이션에서 완벽하게 만들면은 좋겠지만 그게 아직 불가능합니다. 컴퓨테이션 파워가 그 정도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도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 앞으로 미래를 향하는 이런 테슬라나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과 이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 소비자들도 아직도 차를 완벽하게 해서 내놔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전자기기는 사실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하는 게 크죠. 이게 차에서도 가능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게 더 큰 사고가 나면 위험하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현재로서는 자율주행이 발전하려면 이 방법 말고는 딱히 없다. 근데 중국은 그냥 하니까 그래서 데이터도 많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위협스럽게 지금 미국을 자율주행에 있어서 위협할 정도로 커가고 있고 2026년에는 레귤레터리 허들이 있지만 야, 이 100만 대나 L3를 그쵸 이제 사람이 개입 안 하는 시점이 L3인데 2026년이면은 1년 조금 더 가면 2026년입니다. 아, 올해도 벌써 다 가는군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건데 중국이 엄청 성장한 거에 대해서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뉴스라든지 들리는 소문이라든지 사실 자율주행에 있어서 중국이 안타깝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라든지 웬만한 나라를 추월한 건 이미 옛날 이야기죠. 이제 미국을 정말 턱밑같이 쫓아올 정도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많을 거고요. 그러나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그 한계를 얘기하기 전에 사이버 트럭 FSD를 9월에 준다 그랬는데 빨리 그쵸 이런 로보택시 행사도 아마 그 기대감도 여기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근데 FSD를 아직도 홀마스 카달로그도 엑스에서 그래도 나름 인플루언서이신 분인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죠. 9월에 준댔다고 하시는 9월이 지금 다 가는데 이제 올해가 진짜 아이고 연말 헐리데이 업데이트로 받으려나요? 빨리 받아서 저도 사이버 트럭으로 FSD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 가버린 모델 X가 아직도 제 앱에서 지우지 않았는데 좀 아쉽네요. 물론 보험 처리도 아직도 웬만큼 거의 이제 다 돼가는데 아직도 마무리 단계가 남아있긴 한데 뭐 그것도 있어서 이제 지우질 못하는데 있었으면은 아마 12.5.4가 지금 나왔는데 12.5가 지금 도대체 몇 번째 판올림 되는 겁니까? 이 X랑 모델 Y랑 그래도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X도 12.5를 아마 받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갖고 있을 때 V12를 정말 빨리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Y에서 트레이닝 된 게 X에도 좀 적용이 되는데 사이버 트럭은 그게 안 되죠 지금. 그래서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못 받았고 모델 S는 하드웨어 3인데 하드웨어 3도 못 받았습니다. 점점 모든 이런 IT 인포메이션에서 중국의 위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미 반도체로 굉장히 제한을 걸어놨는데 이제는 중국의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그쵸 자율주행에 있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저가의 라이다 마켓을 완전히 도미네이트하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받지 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중국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뒤에 이제 선단 공정을 줄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뒷부분, 이제 칩렛 같이 움직이는 그 뒤에 후방 쪽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런 생태계가,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AI 칩을 만들려면 이런 게 모든 게 받쳐줘야 되는데 중국이 아무리 규모가 크고 돈을 그냥 무한정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쪽 산업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에 일하는, 여기 결국 인재 싸움인데 쫓아오는 입장에서야 돈을 정말 많이 주고 드라이브를 걸면은 가능하지만 결국은 자유의지를 무시할 수 없고 중국 내에서 재산을 축적한다 한들 좀 위험하죠. 중국은 심지어는 월급을 반납하라고 할 수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로 뛰어난 소수의 인재들이 과연 중국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일로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AI 칩 쇼리지, 이제는 반도체 중에서 이제 AI 칩 쇼리지 얘기들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아직 대규모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냐라는 것에 의문이 있어서 너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600조인가 600 빌리언 달러 쿼션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돈의 이제 쿼션에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는데 이게 이렇게 갈 수 있겠냐, 버블이다, 이런 논란은 있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 딱히 요즘 특별한 알고리즘이나 아키텍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드웨어 혁신이 AI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는 있는 거죠. 그 비싼 HBM을 꽂아서라도 지금 이걸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돈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투여가 되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지, 사실 이 방법 말고는 딱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전문가는 아닌데 그렇게 트렌드가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버블이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가격을 더 떨어뜨린다면은 AI 칩을 그렇게 비싼데도 지금 끌고 가는데도 AI 칩을 좀 가격을 낮춰주면은 더 하드웨어를 사려고 하겠죠. 그리고 더 저전력, 고효율로 가면 에너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틸리티 컴퍼니들 주식들이 막 날뛰는데, 전기가 부족할 거라고, AI 때문에. 그렇죠. 친환경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전기를 잡아먹어서야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걸 보여주고 그게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버블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가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주식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너무 비싸서 못하는 거지, 좋은 칩이 있으면은 더 넣어보고는 싶은 거잖아요.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이 업계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성능이 더 좋아지면 더 좋은, 거의 사람같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더 거대 모델을 만들고, 더 거대 모델이 되면 이제 비디오도 되게 되고, 그러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에도 영향을 주니까. 근데 너무 비싸서가 문제인 거지, 이거를 낮출 수만 있으면은 더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후방에서 보면은 이런 것도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 LED가 디스플레이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이런 클러스터, 클라우드를,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은 그 렉들을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옮겨지니까,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엠비링크, 이제 그리고 트랜스 리시버.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하고 뒤에 광 케이블로 대규모의 데이터들을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에너지를 엄청 잡아먹습니다. 부피도 크고. 근데 이거를 마이크로 LED를 써가지고 칩 구조로, 칩에다 이제 붙이는 거죠. 다이 투 다이로 붙여가지고 저전력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마이크로 LED를 요렇게도 쓸 수 있더라고요. 요런 업체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업들이 여전히 실리콘밸리에 계속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생태계가 꾸려져서 이제는 전방위로 움직여야지 뭐 하나 기술 하나로 혁신이 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칩렛도 그렇고 토탈 패키지로 움직여야 되는데, 중국이 이걸 다 하기에는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실리콘에 있는 상황에서 AI 칩을 발전시키려면은 요런 것도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런 것도 다 돼야 되는 건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중국의 한계가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 이런 마이크로 LED도 저도 재미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아직 비싸서, 큰 TV 만드는데 여전히 비싸서 이게 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 수율도 많이 개선되는 공정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OLED 대비해서 비싸서 아마도 이제 AR, VR이라든지 그런 쪽에 우선으로 쓰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 마이크로 LED의 품질을 극강으로 만들면은 리스폰스 타임이라든지, 그러니까 스위칭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빠르더라고요. 몰랐는데. 요걸 이용해 가지고 트랜스 리시버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여전히 이렇게 다 뒷받침돼 가면서, 다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꼭 된다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다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혁신이 일어서 토탈로 이 플랫폼 자체가 이제 혁신이 돼서 AI의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거지. 이거를 뭐 정부도 중요하죠. 근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중국은 여전히 이런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공장도 돌리죠. 참,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아리송송하게 진짜 줄타기를 잘 하고 있는 건데, 그 중국의 수출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한동안은 중국 정부한테 뭐 먹힐 일은 여전히 없어 보이긴 하는데, 참 이런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도 거기다 공장을 짓고 참 이런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 참 테슬라가 참, 그러니까 화제의 기업인 건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